뉴스반은 진짜 특종을 소개하는 특종의 진수, 그리고 가짜 뉴스 오보를 소개하는 오보의 역사를 매주 한 차례씩 방송합니다. 오늘은 오보의 역사 두 번째 순서입니다. 특종과 오보, 전혀 다른 개념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정반대지만 보도 조직의 건강성과 기자의 소양,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특종과 오보를 가릅니다. 오늘은 낙하산 사장의 전횡, 시용기자 채용과 인사보복 등으로 보도 조직이 망가졌다고 평가받는 MBC의 오보 사례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의 역사 기자협회보 장우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 기자께서 정리해서 미리 보내주셨던 MBC의 오보 사례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많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오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대선 전국 때 나왔던 보도인데 MBC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안철수 후보의 박사 논문 표절 보도. 좀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9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안철수 당시 후보가 1991년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같은 과 후배 교수의 의학박사 학위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예비조사했는데 표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조사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MBC는 또 이에 앞서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보도로 경고 조치를 받고 또 이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네.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MBC가 정정 보도를 했는지요? 정정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대 위원회 조사 결과는 조사 발표가 났던 당일 뉴스데스크 네 번째 리포트로 내보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리포트에는 MBC가 관련 보도를 했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서울대 표절 조사를 요구해서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그렇게 배경을 부연했을 뿐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결과를 보도하면서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언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리포트에는 MBC가 이런 보도를 했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자, 지난 6월에 나왔던 기사군요. NLL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을 때 그때도 MBC가 오보를 했다고요? 예, 이 부분은 저도 보다 보면은 앵커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날은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던 날입니다. 큰 파문이 일었죠. 네. 그래서 모든 뉴스의 탑이 이 문제로 다 장식이 됐었는데요. 당시 MBC 뉴스의 도입부 앵커멘트에서 네.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대화록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앵커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록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을 해석할 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단정적으로 그런 발언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MBC 홈페이지에도 동영상으로 떠 있는데요. 예.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앵커가 상당히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멘트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MBC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언론도 그랬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다음날 조선일보 조간 일면 머릿기사를 보면요. 남북 정상 대화록 공개, 여야 반응 극과 극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예. 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NLL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발언은 없는 거로 나와 있었죠. 예. 다만 일부 주장에 따라서는 이것이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앵커멘트만 들어서는 대화록에 진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네네. 좀 또 웃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정작 리포트 안에는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앵커멘트에서만 나온 건데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 보면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경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착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앵커가 누구였습니까? 앵커는 아침 뉴스였기 때문에 좀 젊은 기자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LL 오보 말고도 5월과 6월에 보면 오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먼저 5월에 있었던 이른바 네네. 가짜 사이보도 예. 이곡부터 좀 보죠. 네네. 사이는 뭐 지금 전지구적인 스타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이제 뉴스가 되는 분이죠. 근데 지난 5월에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칸 영화제가 열릴 때입니다. 네. 당시에 중국계 프랑스인이 그 칸 영화제에 나타나서 싸이를 사칭하고 다닌다. 이런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국인들이 뭐 짝퉁을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속설에 빗대서 했던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재미있게도 경쟁사인 SBS가 뒤집었습니다. 같은 날 똑같은 보도를 내보냈는데 예. SBS는 파리 특파원이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중국계 프랑스인이 아니라 한국 출신 입양아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또 뒷얘기로는 잘못된 외신 보도를 MBC가 보고 그대로 기사화했다가 오보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오보가 있었더군요. 네네. 그 6월 달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당시 살인범이 아닌 사람을 살인범으로 보도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뉴스데스크는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고 특종 보도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고 내보냈는데요. 예. 근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분은 살인범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택시기사인 걸로 이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정정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심의에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고요. 예. 당시 심의회의에서 여당 추천이었던 심의위원조차도 MBC가 오보를 특종한 셈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보를 특종했다. 네. 또 다른 기사들 어떤 오보가 있었습니까? 사실 파장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의원 관련된 그 오보가 조금 컸는데요. 예.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예. 이 보도는 그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이외에도 별도의 직업을 갖고 그 활동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는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이 보도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의원이 반박 보도자를 냈죠. 자신은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있다. 네. 휴업 신청서도 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밝히자 MBC는 이제 곧바로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아니, 문재인 변호사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급여를 받았다라는 것을 단정해서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확인을 그러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을 수는 있고요. 네. 뭐 기자들도 취재하다 보면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고 좀 지레짐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밀한 확인은 없이 그 한간의 어떤 추측이나 미루어 짐작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기사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단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참 어처구니 없었던 오보였던 게 있군요. 재정 신청과 관련된 기사. 네, 이 부분은 노조 민실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요. 예. 이것도 6월입니다.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재정 신청을 했다고 이제 단독 타이틀을 걸고 M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노조 민실위에서는 재정 신청이 하루 전이 아닌 17일, 18일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과연 단독 타이틀에 가치가 있는 것이냐. 기자로서 좀 상식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오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방송 사고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네. 예,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방송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MBC는 문재인 의원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 관련 컴퓨터 그래픽 사고도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올해 3월이죠. 그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한 대학 설립자 예. 관련 보도를 하다가 보도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재인 의원의 얼굴 사진을 음영 처리한 겁니다. 네. 근데 당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얼굴 윤곽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드러났기 때문에 누구나 봤을 때 문재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서는 방통심의에서 경고 제재를 받았고 MBC도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예.
또 새누리당의 김근태 의원이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돌아가신 네. 김근태 선생이 계시고 이 두 분의 사진도 바뀌었다고요? 네네. 그 지난해 12월인데요. 이 오보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 12월에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었는데요. 네. 이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고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론에서는 고인을 2번 죽였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오고 갔고요. MBC는 당시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예. 자, MBC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오보 중에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는 오보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건 정말 확인이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취재할 당시에는 상당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오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MBC의 오보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나 뭐 취재 제작에 ABC가 안 지켜져서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결국 지난 2월 총파업 이후에 MBC 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2월부터 있었던 총파업 이후 말씀하시죠? 그리고 7월 달에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들에 대한 업무 배제, 징계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 대부분이 제작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주요 부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빈 공백을 누가 채웠습니까? 그 공백은 파업 당시에는 20여 명의 시용기자라는 직종으로 기자들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임시 채용이 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오보 사례들이 이른바 그 시용기자들의 보도 내용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MBC 공채 기자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오보들이 상당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삭제돼 있어서 제가 네. 기자 이름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공채로 입사한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나 문재인 의원 겸직 오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채 기자들이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MBC 공채 기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는 파업에 소극적이거나 불참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일부는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들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결국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보도국 전체 시스템이 뭔가 크게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용 기자 여쭤본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신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네. 보도국 전반의 문화, 관행,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 또 사기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MBC 그 보도국장 김장겸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분이 과거에 있었던 MBC의 그 아주 유명한 오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03년 4월이죠. 당시 MBC를 비롯해서 국내 많은 언론들이 빌 게이츠가 사망했다고 그때 대량 오보를 했었는데요. 네. 당시는 그 CNN으로 위장한 허위 사이트가 낸 그 허위 보도를 사실인 줄 알고 보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오보가 나왔었습니다. 그 만우절 때 나오는 그 장난 네네네. 기사를 예, 오인한 예, 거군요. 예. 그때 당시 경험했던 기자들 말로는 정말 깜짝같이 속을만 했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 당시 저도 YTN이 있었습니다만 YTN도 같은 오보를 했어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김장겸 국장은 데스크로 근무 중이셨죠. 국제부에서. 네. 그리고 이 일로 그 해당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인사유예 해부됐고 그 김장겸 국장은 당시에 구두 경고를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 기사의 데스크를 본 분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국제부장이던 현재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본인 명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신경민 그 당시 부장이 예, 승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언론사 절차상 승인은 했겠죠. 아무래도 부장의 사인이 떨어져야 이제 기사가 출고가 되니까. 차장도 승인 그렇죠.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김 국장께서 지금 국민TV 라디오 진행자께 이제 거액의 명예훼손을 제기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보가 김장겸 국장의 작품이다라고 밝힌 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있고 네. 그 기사를 데스크 본다는 건 이제 맞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기사를 일부 수정할 수 있고 사실상 기사 작성 공동 작성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오보의 담당자다, 작품이다 이런 표현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기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이라인이 들어가 있는 기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체계상 네. 데스크가 과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네. 오히려 내부적인 질서로 봤을 때는 데스크의 책임이 오히려 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BC 김장겸 국장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MBC를 출입하는 미디어오늘 기자였죠. 네네. 그 기자가 보도국장실에 네. 찾아갔는데 약속 없이 찾아왔다고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직원을 불러서. 예. 그분이 맞죠? 예. 김장겸 국장이 올해 5월부터 보도국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전엔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네. 5월 달이었으니까 미디어오늘 기자가 찾아간 게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신임 보도국장이 취임했으니까 담당 기자로서 인사도 하고 뭐 취재도 하고 뭐 기자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임자가 왔을 때는 인사 가는 게 어떤 순서니까요. 네. 근데 다만 약속은 하지 않고 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 보도국장실을 방문했을 때 일단 그 김장현 보도국장이 만남을 거부하면서 직원을 불러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데리고 나가게 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끌어내기보다는 데리고 갔다. 네. 예. 결국 MBC가 이 기자를 그 현주 검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형으로 고발하기에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네. 그래서 해당 기자도 지금 경찰에서 몇 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기자 생활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사전 약속 없는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자를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솔직히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희귀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 주체는 뭐 김 국장이 아니고 MBC인 거죠. MBC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MBC가 보도보다는 고소에 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MBC 이 공영방송이고 굉장히 중요한 매체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더 사랑받는 그런 보도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 연휴라서 특집 방송 때문에 쉬게 되고요. 그 다음 주 25일에 오보의 역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